자, 반갑습니다. 카톡에서 얘기한 것처럼 65번부터 그 78번까지인가요? 그 중복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빼놓고 문제를 풀고, 그래서 하루에 한 10문제씩 풀면 그 10번 정도에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06문제를 여러분에게 줬는데, 이렇게 해서 한 10문제가 날아가고, 또 지금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비대면으로 해서 그냥 문제를 푸는 것만, 여러분이 나와서 이제 같이 하면은 뭐 다른 또 얘기도 하고,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도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받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 이거보다는 좀 촉박했을 텐데, 문제 풀이만 하니까 좀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자라는 시간은 EBS 수능 완성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실전에 쓸만한 그런 감각들을 익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대로 여러분 단톡방에 올릴 때 그거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64번을 하고 그 다음에 79번으로 뛰어넘겠습니다. 자, 64번. 다음은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기록한 것이다. 자, 0초일 때 동쪽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기준선을 통과하고, 자, 0에서 2, 2에서 3, 3에서 5, 5에서 6. 자, 요건 이제 운동의 조건들이 나오는데, 자, 요것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죠. 자, 1, 2, 3, 4, 5, 6초. 자, 0초일 때 V의 속도로 기준선을 통과하고요. 자, 가속도의 크기가 A이고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여 6m만큼 해서 이렇게 되는데, 요 면적이 6m라고 하는 요 조건을 준 거죠. 자, 2에서 3초 사이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요게 4m예요. 그러면 요게 4m/s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2초 동안 6m를 가야 되니까 얘의 평균 속도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처음 속도가 2라는 것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죠. 자, 가속도의 크기는 4a이고, 자, 여기 가속도의 크기는 a였는데 a가 얼마였어요? 2초 동안 2m/s니까 1m/s 제곱이 되겠죠. 근데 3에서 5초 사이에는 가속도의 크기가 4a이고 속력이 감소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래요. 자, 3에서 5초 사이에, 그러면 4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m/s 제곱이 될 거고, 그럼 4m/s 였으니까 1초마다 0이 되고, 지금 5초일 때에는 마이너스 4m/s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초까지 등속도 운동을 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준선을 통과할 때의 속력은 2m/s 맞죠? 자, 4초일 때의 가속도는 4m/s 제곱이고요. 자, 6초일 때 기준선으로부터 변유의 크기는, 자, 이게 플러스 10이죠. 그리고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되니까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요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4를 하니까 플러스 6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아마 여기가 4고 여기가 1초 동안 4니까 2고 그래서 6, 10, 12, 14, 그 다음에
4. 그러면 18이 되죠. 그래서 이 변이가 아니라 이동 거리를 하면 맞는 서술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자, 다 했죠? 이거. 이것도 이건 안 했네요.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나 다는 질량이 m, 4m, 2m인 세 물체가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의 A와 다의 B는 수평면에서 운동하고 세 물체 중 하나이다. 자, 가속도가 모두 같대요. 근데 그 공통의 가속도는 이제 여기서 구할 수 있겠죠? 이쪽으로 5mg에 2mg니까, 자, 알짜 힘은 3mg를 가지고 5m짜리가 가속이 돼야 되니까 가속도는 5분의 3g가 되겠죠. 근데 이 나머지 것들도 보면 어쨌든 질량을 다 가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5MA는 5MA 이거는 똑같아요. 요거랑 세 개가 같다고 했으니까 관건은 그 알짜 힘이 3mg가 되도록 하는 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3mg가 되려면 여기 2m에 m 그리고 여기가 4m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알짜 힘이 3mg가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왜? 저 세 개를 다 쓰면서 동시에 알짜 힘이 이 3mg가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A의 질량은 4m이 되고 B의 질량은 2m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생긴 문제 낯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결국 보면 F는 MA죠. 자, 사람이 이걸 잡고 있든지 어쨌든 사람이 철장과 연결된 줄을 F인 힘으로 당기면서 정지해 있다. 자, 정지해 있으니까 알짜 힘이 0인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요걸 그냥 한 덩어리로 봤을 때 보면 요 한 덩어리는 줄 F라는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F라는 힘으로 3mg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F는 1.5mg가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3mg다? 아니에요. 사람이 철장에 작용하는 힘. 자, 사람하고 철장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 철장 바닥이 사람을 밀어 올리는 힘이죠. 이 사람만 보면 어때요? 지구가 아래 방향으로 EMG로 당기고 사람이 줄을 아래로 F로 당기니까 줄도 사람을 F로 당기겠죠. 근데 이게 1.5mg. 그러면 밑방향으로 수직 항력이 0.5mg가 있어야 두 개가 이 세 힘이 합력이 0이 되어서 정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철장이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EMG래요. 자, 이 철장을 보세요. 철장을, 자, 지구가 mg로 당기죠? 그리고 이 철장이 사람을 윗방향으로 그 0.5mg로 밀었으니까 사람도 철장을 0.5mg로 밀겠죠. 그런데 윗방향으로 F의 힘이 1.5mg의 힘이 끌어당기니까 1.5, 1.5 해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장이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1.5mg가 돼야 된다. 자, 그림 가는 질량의 m인 물체가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빗면 위에 질량이 2m인 물체를 놓고 빗면과 나란하게 6F의 힘을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네요. 물론 방향은 다르겠죠. 나에서는 물체가 올라가면서 속력이 증가한다. 가속도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걸 준 거죠. 자, 여기서 미끄러지는 힘은 MA가 되겠죠. 그죠? 저 지우개를 딱 불러내는 뭔가가 있었는, 어떤 모션이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자, 여기에 가속도를 A, 이쪽을 A라고 하면, 자,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T는 MA가 되겠죠. 자, 근데 이쪽으로 ET, 다시 말해서 EMA만큼이 그 미끄러지려고 하겠죠. 질량이 2배가 됐으니까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도 2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6F라는 힘에서 ET를 뺀 걸 가지고 이 M짜리를 가속시켰더니 가속도가 A가 됐다. F는 MA죠? 근데 여기서 T가 MA라고 했으니까 EMA를 집어넣으면 6F는 4MA, F는 3분의 2 MA라고 하는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나에서 물체가 받는 R자M의 크기. 자, 나에서 물체가 받는 R자M의 크기는 EMA겠죠. 왜요? 질량 M짜리가 어찌 됐건 이 둘이 합쳐서 A라는 가속도를 갖게 됐으니까 EMA가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받는 R자M을 F'이라고 하면 EMA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요거 2 되고 요거 3 되니까 F'은 3F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원숭이 4kg짜리 질량이 20kg인 상자에 연결되어 나무에 걸쳐진 줄을 질량이 4kg인 원숭이가 반대편 줄을 당기면 연직 윗방향으로 0.5m/s 제곱의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대요. 자, 그러면 지금 원숭이에 작용하는 R자M은 MA죠. 그러니까 2N이 맞을 거고요. 그러면 줄이 원숭이를 당기는 힘은 이걸 T라고 하면 T에서 원숭이의 질량을 뺀 걸 가지고 4kg의 가속을 시켰더니 가속도가 0.5가 된 거죠. 그래서 T는 42N이 될 거고요. 맞죠? 자, 그러면 원숭이가 그만큼의 힘을 받으면 이 원숭이도 줄을 그만큼의 힘으로 당기는 거죠. 42로
그러니까 여기를 42N으로 당기는 셈이니까 20kg면은 200N의 아랫방향에서 윗방향으로 41을 빼면 158N이 되죠. 그래서 자, 160 아니에요. 지금 뭐 F는 MA 가지고서 다양하게 적용해 보는 그런 연습을 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와 나는 1,4kg의 AB를 물체 C와 접촉시켜 수평면 위에 놓은 후 수평 방향으로 F1, F2를 C에 작용한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수평면이 C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래요. 자, 수평면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2배라는 건 C와 4kg의 그 무게가 2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2배라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얘를 지금 M이라고 하면 자, M 플러스 1을 2배 한 게 M 플러스 4가 돼야 되니까 자, 요거 넘어가면은 M은 2가 해서 넘어가면 2kg이라는 걸 2kg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자, 여기서 가의 B와 나의 A가 C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가 같다. 자, 힘의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질량이 4대 1이니까 가속도는 4배가 되겠죠? 근데 질량은 다 똑같으니까 여기 F가 작용한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조건을 통해서 2kg을 구하고 이 조건을 통해서 가속도의 비가 이렇고 힘의 비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아야죠. 자, 니은에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4배가 돼야 되겠죠? 자, 힘의 크기는 F2가 F1의 4배가 돼야 되고요. 자, 수평인 실험대에서 수레의 질량이 1kg인 추를 연결해요. 수레를 잡고 있다가 놓은 후 수레의 가속도의 크기를 측정했더니 이게 됐어요.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얘는 1kg이에요. 얘는 몰라요. 그러면 자, F는 MA에서 F는 10N 밖에 없죠. 지구의 중력. 그리고 1kg 더하기 M을 가속시켰더니 3분의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여기 3은 1 플러스 M M은 2kg. 자, 수리 질량은 2kg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추의 질량이 1kg인 추의 질량이 1kg인 추를 하나 더 놔요. 자, 그러면 F는 MA가 어떻게 되죠? 20이 되겠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그리고 B의 질량 2kg에 추의 질량 2kg을 해서 가속도가 5m/s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가에는 5 제곱이 되고요. 자, 4번에는 과정 1에서 자, 여기에서 수레 위의 질량이 1kg인 추를 올려놔요. 자, 그러면 다시 F는 MA를 이때는 추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10N의 힘을 가지고
가속시켜야 되는 거는 추와 수레와 그 위에 올려놓은 거 해서 A가 되겠죠. 그래서 A는 2.5m/s 제곱이 되죠. 그래서 수레의 가속도의 크기는 과정 3에서가 과정 4에서의 2배죠. 그죠? 그러니까 추의 질량이 추가 이쪽에 붙느냐 이쪽에 붙느냐인데, 자, 이쪽에 붙든 어때요? 전체 가속시켜야 되는 질량은 똑같죠. 4kg. 근데 힘이 2배가 됐으니까 2배가 되겠죠. 자, 저울 A와 저울 B를 올려놓고 저울 C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자, 그림 나는 가에서 사람이 저울 B를 10N의 힘으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세 저울의 질량은 1kg으로 모두 같대요. 자, 가에서 A가 바닥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자, A가 바닥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1kg인데, 그러면 지금 10N의 힘으로 밀어 올리니까 지구가 당기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A가 B를 10N으로 밀어 올리면 B도 A를 10N으로 밀 거고, 그러면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에다가 B가 A를 미는 힘 해서 여기에 20N의 힘이 작용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작용한 눈금은 얘의 무게만일 테니까 다르겠죠. 자, C가 사람을 미는 힘의 크기. 자, 얘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자, 얘는 mg라는 힘으로 지구가 당기고, 요 용솔 저울이 얘를 mg로 밀어 올리는 거죠. 근데 그 용솔 저울이 밀어 올리는 힘은 뭐냐면 이 저울 속에 있는 용수철이 압축돼 있죠. 원래 이게 이 정도 길이였는데 압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밀어내려고 하겠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 눈금이 mg라면, 자, 여기서는 어때요? 얘가 얘를 10N으로 밀면 얘도 얘를 10N으로 밀겠죠. 그러면 여기에 밀어내야 되는 힘은 mg에서 10N을 뺀 것만큼을 윗방향으로 밀어야 평형이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10N 더 크다. 맞죠? 자, 가에서 바닥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 자, 가에서 바닥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20N이라고 그랬어요.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돼요? 자, 사람이 10N으로 밀고 지구가 얘를 10N으로 밀고 20N이죠? 그러면 A도 얘를 20N의 힘으로 밀어내야 얘가 가속이 안 되겠죠. 그래서 힘의 크기가 둘 다 20N이니까 맞죠. 자, 86번에 자, 이런 음직도르의 문제에서 문제를 푸는 그 키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력이 다 같다는 거였죠. 그리고 음직도르래에서 얘가 움직일 때에는 얘가 A라면 얘는 2A. 그러니까 음직도르래에서는 그 S만큼 가봐야 얘는 2분의 S만큼 밖에 못 가니까 가속도의 B가 A 대 1대 2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EMG에서
이 t만큼을 뺀 걸 가지고 이 m짜리를 가속시켰더니 가속도가 2a가 됐다. 여기 이제 이 물체에게 일어나는 그 운동 방정식이죠. F는 ma. 그리고 여기서는 어때요? t를 가지고 m짜리를 가속시켰더니 가속도가 2a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이 mg는 이 ma에다가 이 t를 더하는 건데 t가 2ma니까 여기가 4ma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a는 3분의 10 m/s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가속대 크기는 a와 b가 같다. 자, a와 b가 2대 1인 거죠.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간 동안 운동 에너지 증가량. 자,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a가 b의 2배래요. 자, 가속도가 2대 1인데 시간은 같으니까 나중 속도는 2v 대 v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v고 얘가 v니까 2분의 1의 m의 4v 제곱 대 2분의 1의 m의 v 제곱이니까 2대 1이 되겠죠. a가 b의 2배 맞죠? a가 받는 알짜임의 크기. 자, a는 이 a만큼의 가속도를 갖는데 가속도가 3분의 g니까 얘는 3분의 2 g만큼의 알짜임을 받죠. 그래서 이것은 틀리겠죠. 자, 음직도루에서는 처음에 뭘로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면 요 장력, 이 실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의 장력은 다 같다. 그래서 이 물체는 지금 ET라고 하는 장력을 윗방향으로 받는다고 보고 요것만 보면 이제 식이 나오고 여기서도 식이 하나 나와서 이 운동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겠죠. 자, 나는 수평면에서 3V로 운동하던 AB가 벽에 수직으로 충돌한 후 각각 2V와 V로 튀어나오는 것을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시간은 A가 B의 2배이고 AB의 질량은 M, 2M이래요. 자, 물체의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5V죠? 얘는 5V 대 4V. 다시 말해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죠. 자,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그랬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라고 그랬죠. 자, 질량이 1대 2니까 자, m 곱하기 5v 대 m 곱하기 4v니까 얘가 더 크죠. 나가 더 크니까 안 되죠. 충돌하는 동안 평균 힘은 시간분의 충격량을 구한 건데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요거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은 A가 2배니까 자 2T분의 5mv 대 T분의 8mv.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도 크고 시간도 짧으니까 이것도 나가 명확하게 크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뭔가 좀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충돌할 때 앞부분이 찌그러지면서 받는 뭐예요? 충격력을 줄이는 거고
뭐뭐는 달리는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하면 자동차에 탄 사람이 운동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 관성이죠. 관성. 자, 자동차가 벽과 충돌하는 시간이 길수록 기억은 커진다. 시간이 길수록 기억이 작아지니까 범퍼를 놓는 거죠. 질량이 클수록 니은 관성력의 크기가 커지죠. 우리가 F는 M, A에서 M이 자, 속도 변화량을 하나 만들 때마다 얼마의 힘이 작용하느냐, 이게 질량의 그 정의였죠. 그래서 같은 속도를 변화시켜주는데 많은 힘이 작용하는 것을 질량이 크다, 관성력이 크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자동차에 설치된 에어백도 뭐예요? 충격력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죠. 자, 질량이 2m인 물체 A가 빗면 P에서 출발하여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나는 가에서 질량 m인 B를 실로 A와 연결해 놓았더니 A가 빗면의 P점에서 출발하여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라네. 이고 여기가 A예요. 그럼 여기 미끄러지려는 힘은 2m의 A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어때요? mg라는 힘과 t 이걸 더한 걸 가지고 3m짜리가 가속이 되는데 가속도가 2인 거죠. 그래서 여기 mg는 6ma에다가 t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ma, 그래서 a는 4분의 g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P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간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대요. 자, P에서 출발해가지고 같은 시간 동안 얘는 얘의 2배를 오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나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역학적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미끄러지는 힘이 가속도가 4분의 g라고 했으니까 얘의 알짜 힘은 2m이니까 2분의 mg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2분의 mg가 되는 거죠. 여기서 h만큼 내려갔다고 하고 여기서 h만큼 내려간다고 할 때 요 높이는 얘는 mgh만큼 요거 h라고 할 때 mgh만큼 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지만 여기서는 요게 4개 갈 동안 요거 하나 가는 거죠. 왜? 4분의 g니까. 이게 빗면에서의 가속도는
mg의 사인 세타 값으로 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속되는 g 사인 세타예요. 다시 말해서 요게 세타면 빗변하고 높이가 4대 1이 되어야 4분의 g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h만큼 떨어질 때 여기에는 4분의 h만큼이니까 자 여기에서 없어진 것은 2mg의 4분의 h 2분의 mgh죠. 요게 다 이게 없어진 포텐셜 에너지죠.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없어진 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죠. 근데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얘와 얘의 속도는 똑같겠죠. 그러면 없어진 포텐셜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데 운동 에너지가 2대 1이 되겠죠. 2분의 1의 2m의 v제곱 2분의 1의 m의 v제곱이니까 당연히 2대 1로 나눠 먹겠죠. 자, 뱉어낼 때를 보면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를 보면 얘가 2가 없어지고 얘가 1이 없어졌죠. 요거와 요거 비율을 보면 자, 3개를 내놨는데 3개 중에 2개는 얘가 내놓고 얘는 하나만 내놨어요. 근데 그 3개 중에 가져가기를 얘는 2개를 가져가고 얘는 하나를 가져가니까 얘는 이득이죠. 하나 내고 이제 2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죠. 주로 얘의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으로 이제 나머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해서 먹는 거죠. 자, 그림은 길이가 S, 높이가 2h인 빗면 위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물체가 빗면을 따라 내려와 수평면을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P점은 수평면 상의 점이며 물체가 빗면을 내려와 P까지 이동한 거리가 2S래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mg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g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근데 자,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어떻게 됐었어요? mgh가 2분의 1의 m v 제곱이니까 m 없어지고 v는 루트 2gh였죠. 근데 여기서 h가 2g의 2h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닥에 왔을 때의 속도는 2 루트 GH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의 속도가 2GH고 그리고는 이제 등속도 운동을 했겠죠. 그리고 이때 시간을 T라고 하면 자, 요게 S예요. 근데 여기 ES만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T만큼 가면 되겠죠. 여기서는 평균 속도가 이거고 여기서는 이게 속도니까 평균 속도가 2배인 셈이고 그래서 여기가 ES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여기는 루트 GH일 거고요. 루트 GH에다가 T를 곱한 게 S라고 하는 식을 하나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2T분의 3S를 구하면 되죠. 근데 2T분의 3S는 2T분의 3 S가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G, T, H의 T가 되고 T는 없어지니까 2분의 3 GH 2분의 3 GH가 나오겠죠.
자, 그림은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한 후에 A를 가만히 놓았을 때 수평면 위에 A가 S만큼 이동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가 S만큼 이동하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A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다. 자, 요 서술을 어떻게 수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자, M, B의 G의 H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죠. 그리고 그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2분의 1의 M의 A의 V 제곱이겠죠. 근데 그게 이렇게 4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 뭘 알 수 있냐? 얘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으로 얘와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요게 2분의 1의 M의 A의 V제곱에 2분의 1의 M의 B의 V제곱, 요 두 개를 합친 게 없어진 포텐셜 에너지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 요게 하나 넘어가서 3이 되고, 그래서 2분의 3의 M의 A의 V제곱은 2분의 1의 M의 B의 V제곱, 2분의 1, 2분의 1, B 없어지면 MA랑 MB는 3배. 맞죠? 자, 그러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2G다. 여기가 3M이고 여기를 M이라고 하면 3mG라는 힘으로 4m이 가속이 돼야 되니까 가속도는 4분의 3G가 돼야 되겠죠.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같다? 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럼 뭐예요? 감소한 거에다가 운동 에너지 요걸 이제 넘기면 2분의 1의 MB의 V제곱, 이건 증가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MGH만큼을 뺀 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인데, 그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넘어가면, 여기에서 요걸 빼야 되겠네요. 요걸 넘겨서 그 역학적 포텐셜 에너지에서 얘를 뺀 거 나머지가 다 A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 증가량과 같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여기서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환산이 되니까 그럴 때에는 틀린 거죠.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여기서 보충이 되니까 이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림 가는 빗면 아래의 끝에 정지해 있던 물체에 F를 빗면과 나라는 방향으로 작용시킨 것이고, 나는 가의 물체에 일정한 힘 EF를 나라는 방향으로 작용시킨 거래요. 출발점에서 P까지의 거리가 EH이고 출발점에서 P까지의 높이는 H이다. 자, 가에서 P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을 V라고 할 때, 나에서 P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자, 요거는 지금 하나는 가는
F라는 힘으로 이 H만큼의 일을 했고요. 나는 이 F라는 힘으로 이 H만큼의 거리를 갔으니까 이만큼의 일을 했죠. 그 정지하고 있었고 바닥에 있었으니까 처음에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0이었고 이게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mgh랑 2분의 1의 m의 v제곱이 됐어요. 얘도 mgh랑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뭐 나눠보면 자, 뭐 요게 2니까 2mgh 더하기 mv 제곱은 요거 이렇게 올라가면 mgh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넘겨서 없애면 그리고 양변에 2를 곱하고요. 그리고 질량은 다 없애주면 자, 2 곱하기 gh 플러스 v제곱의 루트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자, 너무 빠르면 멈췄다가 다시 보거나 아니면은 그 속도 조절하는 거 있죠? 유튜브에. 예, 그렇게 해서 좀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직선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 이건 3점짜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자, 0에서 4초까지 자동차의 평균 속도의 크기. 자, 요거죠? 2m/s. 4에서 8초까지 가속도가 0일지는 몰라도 4m/s로 일정하게 가고 있죠. 자동차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고 가속도의 크기는 기울기니까 자, 여기의 기울기는 2분의 6이니까 3이고 여기는 1이죠.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고 그래서 10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죠.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네. 하나가 넘어갔나 보죠? 이게 맞나요? 자, 그림과는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운동하는 물체이고 왜 화면이 이렇게 잘리죠? 네. 속력 V로 운동하던 물체 A가 정지해 있던 물체 B와 충돌한 후 A는 정지하고 B는 속력 2V로 운동하는 것을 자, 그럼 뭐예요? 얘가 M이라면 처음에 MV였는데 여기가 EMV가 되어야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죠. 또 여기가 V로 가고 있는데 합쳐가지고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M이면 여기가 0.5 M 해서 맞나요? 2M이죠? C가 2M이 되어야 MV가 3M 프라임 그래서 V 프라임이 3분의 V가 되겠죠. 자, 가에서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와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자, 나에서 충돌 전 A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 후 A와 C의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다? 자, 여기는 2분의 1의 M의 V 제곱이고, 충돌 후는 2분의 1의 3M의 3분의 V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죠. 자, 이걸 딱 보고 알 수 있는 방법. 운동량은 언제나 보존돼요. 자, 이 언제나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튕겨 나가든지 또는 하나가 되든지 폭발하든지 언제나 운동량은 보존되고요. 근데 운동 에너지 보존되는 충돌은 어떤 경우냐면 가까워지는 속도와 멀어지는 속도가 서로 같을 때. 자, 여기는 뭐야? V를 가까이 오다가 2분의 V를 하죠? 여기서 V를 가까이 오다가 멀어지는 속도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다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요. 또, 뭐 여기에 화약 같은 걸 묻혀가지고, 충돌해가지고서 뭐 터지면서 나간다. 그러면 운동,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화약의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도 하죠. 근데 보존이 되려면 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가까워지는 속도와 멀어지는 속도가 같아지는 것. 그리고 이런 경우에 운동 에너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자, 처음에 운동량도 P고 나중에 운동량도 P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1의 M V 제곱. 양변의 위아래에 M을 곱하면 얘는 2M분의 M V의 제곱이니까 2M분의 P 제곱이죠. 얘랑 얘는 P 제곱은 똑같은데 질량이 M인데 3M이잖아요. 물론 2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질량이 1대 3이면 에너지는 3대 1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이거는 속도의 변화량이죠. 여기는 속도 변화량이 2분의 V죠. 여기는 3분의 2V고요. 얘가 더 큰 걸 보면 얘가 더 충격을 많이 받은 거죠.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아요.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하고 있는 질량이 1kg 물체가 힘 F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나는 F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대요. 자, 5N의 힘을 4초 동안 했으니까 자, 전형적인 충격량이죠. 그러면 정지해 있었으니까 나중 운동량은 1 곱하기 V고요. 처음 운동량 정지 그리고 받은 충격량에서 V는 20m/s가 될 거고요. 자, 0에서 2초까지는 여기죠. 그러면 요 면적이 10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받은 충격량이고 충격량은 10m/N/s 맞죠? 4초일 때의 속력은 20m/s이고요. 0에서 4초까지 이동한 거리
자, 이거는 곧 1kg이니까 가속도의 그래프로 해도 맞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초 동안 20m/s가 됐으니까 요 면적은 10 곱하기 4, 40m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20m/s가 나왔는데 일과 에너지로 해도 20m가 나오나 볼까요? 자, 일과 에너지로 하면 어떻게 돼요? 5N의 힘으로 40m를 간 게 1이죠. 그걸로 2분의 1에 1kg짜리가 속도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400이 되죠? 그러면 그 V는 20. 그래서 운동량으로 하든 일과 에너지로 하든 같은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자, 밭과 병아리가 줄로 연결되어 있는 장난감이 수평면에 놓여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이 장난감에서 병아리를 뒤로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줄이 달게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뒤에 병아리가 달게 닿게 된다. 닭과 병아리는 같은 방향으로 각각 등속도 운동한다. 그건 닭이 병아리를 끌어당기는데 그 끌어당기는 속도가 또 일정한 거죠. 병아리의 속력은 닭의 속력보다 크다. 크니까 따라잡겠죠. 작용하는 RPM은 0이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니까. 줄이 병아리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병아리가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같겠죠. 그래서 뒤쪽이 조금 쉽죠. 이 뒤쪽이 우리가 지금 지금 나오는 그 수능 특강은 2020 학년도예요. 그 항상 우리가 이렇게 올해가 2022년도지만 그 지금 고3 애들이 대학에 가는 시험은 2022학년도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2022학년도에서 지금 2016년 것까지의 그 앞쪽에 있는 역학에 3점짜리를 했는데, 요 뒤쪽으로 갈수록 그 교과서가 중간에 한번 바뀌었어요. 물리적 교과서가. 그 물리 교과서에 이 베르누이 법칙이랑 이 돌림힘, 이 두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 교과서가 바뀌기 전에는 앞에 있는 이 역학 부분보다는 요 베르누이랑 돌림힘이 1, 2등급을 가르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가 됐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 역학 조국은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과서가 바뀌면서 요것들이 3학년으로 가고, 베르누이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돌림힘은 3학년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 난이도를 담당하는 분야가 이제 역학으로 되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지금 보면서 그 하루 동안에 풀어내는 이제 문제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다르고 난이도가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지해 있는 1kg 물체를 20N의 힘을 작용하여 2초 동안 끌어올리는 것을 나타낸 거래요. 자, 가속도의 크기는 지구가 지금 전동기가 20N으로 당기는데 지구가 10으로 당기고 그걸 1kg을 가속시켰으니까 가속도는 10이겠죠. 2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자, 가속도가 10이고 2초니까 뭐예요? 20이 되겠죠. 2초 동안 20이니까 20m를, 요 면적은 20m가 되겠죠.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한 일은, 자, 한 일은 이건 뭐예요? 전형적인 Fs, 그죠? 코사인 세타 20N의 힘으로 20m를
코사인 같은 방향이니까 400줄의 일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그 400줄의 일 중에 지금 400줄의 일 중에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됐어요? M, G에 H니까 200줄이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 M, V 제곱 20m/s니까 V 제곱 하면은 200줄이 되죠. 그래서 400줄이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로 200줄씩 나눠서 지금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한 실험대에서 질량이 0.5kg인 빈술에 위에 0.5kg의 추를 한 개 올려놓고 수평 방향에 일정한 힘 F로 당겼더니 속도와 시간의 관계가 나와 같대요. B는 실험 조건을 달리해서 얻었다네요. 자, 술의 이동 거리는 B가 A의 2배다. 자, 이동 거리 면적이죠? 아이고. 자, 면적이 당연히 2배죠. 가속도는 B가 A의 2배다. 같은 시간 동안에 2배니까 2배고, B는 수레 위에 1kg의 추를 더 올려서, 자, 그럼 질량이 증가한 거라는 거잖아요. B는 명백히 그 가속도가 커진 걸 보니까 A에 비해서 질량이 작아진 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20m인 곳에서 1kg A를 가만히 놓았더니 일정한 속도로 충돌한 다음에, 자, A는 다시 5m로 올라갔대요. 자, 지난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이 보았죠? 높이 5, 20, 45, 그리고 그게 속도로 환산될 때는 10, 20, 30이 된다는 거. 그래서 20에서 내려가면 얘는 20m/s로 갔다가 10m/s로 돌아오니까 5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그렇게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곧 속도 변화량인데, 이게 30이고 이게 1kg이니까 30Nm/s. 그냥 암산으로도 나오는 거죠. 이 표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자,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높이가 20m인, 안 넘어갔네요. 드디어 100번. 오늘 끝낼 수 있겠는데? 안 되나? 자, 4kg인 물체와 B를 연결하여 운동하는 모습이고,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자, 요거 MV죠? 이게 시간에 따라 나타내면 뭐예요? 시간분의 MV인데, 요게 가속도니까 이게 F를 나타내죠. 지금 여기 보면 3분의 60이니까 20N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20N이고, 그럼 가속도가 5m/s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M이라고 하면 mg는 4 더하기 m을 5라고 가속시킨다. 그래서 이게 2가 되고 m이 넘어가면
M은 4kg인 걸 알 수 있죠. 자, 3초일 때 A의 속력은 20m/s이다. 자, A의 처음 운동량이 20이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뭐 3초일 때 운동량이 80이니까 80은 4V 해서 20m/s가 되겠고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 기울기가 20N이니까 20N의 힘을 4kg에 가하면 5m/s 제곱이 되겠죠. 자, 가나는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한 후 A를 가만히 놓았을 때 각각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였대요. 질량은 M, 2M이래네. 자, 보기.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여기서는 2mg죠? 아이고. 여기서는 가에서는 R자임이 2mg인 반면에 여기서는 2mg의 사인 세타. 얘는 1보다 언제나 작으니까 가속도가 가가 나보다 크겠죠. B의 높이 변화량이 h일 때 A의 속력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당연히 가에서가 더 크겠죠?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쨌든 얘가 h만큼 어이구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h만큼 내려오고 얘도 h만큼 내려왔을 때에는 속력은 같은 거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A는 이렇게 V에 도달한다면 B는 이렇게 V에 도달하는. 근데 같은 만큼 이 길이는 B가 더 길죠, 물론. A는 요만큼이고요. 그래서 A는 H만큼 간다면 얘는 명백히 H보다는 더 길게 가야 되는데 높이가 속도가 같은 거죠. 2번 틀리고요. A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같은 시간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가에서가 크겠죠. 지금 가속도가 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는 얘가 더 많이 내려오겠죠. 거기다가 얘는 적게 내려오는데 그게 포텐셜 에너지의 비중은 또 그것에서도 작은. 이해가 되나요? 얘는 H만큼을 R자로 내려오는 방면에 얘는 H도 못 내려와요. 요 길이만큼도 못 내려와. 근데 그거의 포텐셜 에너지의 비중은 더 작아지는 이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자, 이번 영상은 요거를 지금 몇 문제 남겨놓고서 그냥 하기도 그렇고 그냥 끝내는 걸로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2m/s의 속력으로 2kg인 물체가 10N의 일정한 힘을 작용했대요. 자, 물체가 2m 움직이는 순간의 속력이 V라네. 자, 2m 움직이는 동안에 한 일은 Fs죠. 그죠? 그러니까 20줄 맞고요. 자, 그러면 처음에 그러니까 나중 에너지는 처음 에너지 더하기 W에서 2분의 1의 M V 제곱 더하기 20 하면 24고 이게 2분의 1의 M V 제곱이니까 V는 루트 24 그러면 4, 6에 24 맞죠? 10N의 힘이 물체의 한 일은 물체의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같아야 되겠죠? 자,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7P0, 3P0니까 여기가 7V, 3V가 되겠죠? 그리고는 여기 있다는 건 각 5V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죠? 얘가 이만큼 줄어든 대신 얘가 이만큼 증가했으니까요. A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 후가 충돌 전보다 작대요. 자, 충돌 후가 요거죠. 충돌 전보다 당연히 작죠? 속도가 줄어들었으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지금 3P0에서 5P0가 됐으니까 2P0만큼 변화가 됐겠죠. 자, 축구공이 골대를 맞고 튕겨 나오는 모습. 나는 골이 나요. 국물에 맞고 정지한 모습이에요. 자, 다는 가 나에서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라네요. 축구공은 전후에 같은 일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축구공의 질량은 같다. 자, 가에서 축구공의 골대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와 골대가 축구공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축구공이 골대가 축구공을 작용 반작용이죠. 축구공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자, 가에서는 V1으로 시작하지만 여긴 V2 이만큼 속도가 변한 거고요. 나에서는 요만큼 속도가 변한 거니까 나에서가 더 작죠. 가에서가 더 충격을 많이 받은 거고, 충돌하는 동안 축구공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평균 힘의 크기는 기울기, 가속도를 구하면 되니까 요 가속도가 요 가속도보다 더 크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습니다. 자, A, B가 경사각이 다른 빗면에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놓은 모습을 나타낸 거고,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자, 3초일 때 A의 속력. 자, 여기에서 A가 이거겠죠? 이게 B고, 기울기가 mg sin 세타인데, 아무래도 얘가 더 가파른 걸 보면 얘의 가속도가 큰 거죠. 그래서 3초일 때 속력이 20m/s 이고요. A가 2분의 h를 지나는 순간, 자, 20인데 여기가 10이잖아요. 근데 요게 이 전체의 절반은 아니죠. 그래서 니은 틀리고요. 2초일 때 B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같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4초 중에 2초면 요만큼인데 요거는 전체 H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과 운동 에너지가 같으려면 H 높이면 절반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아서 틀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ABC가 실로 연결되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질량은 154kg이에요. 자, A 가속도의 크기는, 자, 전형적인 문제죠? 40에 10이니까 R자임은 30N이고 10kg을 가속시키면 가속도의 크기는 3m/s 제곱이고요. 자, 요게 3m/s 제곱이니까 어때요? R자임은 15N 맞고요.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AB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과 같대요. 자,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이게 AB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더하기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까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B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더하기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까지로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9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6번 만에 이 나눠준 교재가 끝나고 3번은 그 교재가 만들어지는 대로 여러분 카톡방에다가 올려서 그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해서 줄 수도 있고, 나오기가 좀 어려운 학생들은 뭐 할 수 없이 집에서나 뭐 이렇게 PC방 가서 인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스럽지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